네, 안녕하세요. 밥보다 투자 하나 시작하겠습니다. 편다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빈센트입니다. 오늘도 오늘도 네. 오르고 있네요. 연일 지금 네. 코스피 지금 몇 시에요? 3,920선 넘었습니다. 상승폭이 좀 확대되고 있구나. 네. 네, 뭐 여러분 밥보다 투자 하나 이번 주 들어서 집중적으로 국장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글쎄 뭐 꼭 저희 때문은 아니더라도 우리 국장이 이렇게 힘을 내니까요. 저 또한 기분이 좋습니다. 타이밍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편프 때문이겠죠. 자, 어쨌든 오늘은 네이버 그린 팩토리 지점을 담당하고 계시는 김영윤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한 달 좀 만에 뵙습니다. 네이버 그린 팩토리점 김영윤 소장입니다. 네. 네, 소장님 오늘따라 좀 편안해 보십니다. 네. 오늘 옷까지 이렇게 협찬해 주셔가지고 어울리는지 잘 모르겠지만 넥타이 네. 색깔 맞춰 입고 오신 것처럼 그런 건 잘 아닌데요. 맞는데요? 네. 딱 맞네요. 네. 오랜만에 양복을 벗고 한번 니트를 입어봤습니다. 그러니까요. 훨씬 더 이미지가 뭐 푸근하고 좋은 네. 것 같아요. 네. 그 이미지에 맞게 오늘 부드럽게 한번 진행해 볼까요? 알겠습니다. 네, 소장님 지금 코스피, 코스닥 다 잘 가고 있잖아요. 최근에 시장 분위기 먼저 정리해 주신다면 어떻게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최근 이제 3분기 실적 시즌 도래를 하면서 그 종목별 차별화가 현상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기존에 주도해왔던 반도체, 조선, 방산 이런 섹터들이 실적이 좀 강하게 잘 나오면서 그런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고요. 특히 뭐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내년, 내후년까지도 수급이 굉장히 타이트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도 하이닉스가 5% 이상 오르면서 고점을 돌파하고 있는데 당분간 반도체 섹터의 랠리가 계속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말 그대로 랠리가 지속되다 보니까 오르는 말에 올라타야 되는지 아니면 이 랠리의 끝을 미리 염두하고 아니면 왜냐하면 올해 참 익절이 많기 때문에 다른 소외된 것을 봐야 되느냐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이 팽배한데요. 소장님이 보셨을 때는 어때요? 오르는 말에 계속 올라탈 때인가? 3,900포인트입니다. 네. 아니면 다소 뭐 빈집이라고 할 수 있는 수급이 비어 있거나 아니면 저평가받았거나 아직은 덜 오른 종목을 봐야 되는지 어느 쪽이세요? 근데 그 시장을 조금 한 걸음 물러서서 시장을 좀 바라보면 사실 우리나라 그 시장이 반등이 나오기 시작한 게 올해 네. 작년까지 한 거의 3년간 소외되어 있다가 올해 좀 반등이 좀 시작이 됐거든요. 특히 이제 4월 달에 뭐 미중 관세에 관련된 이슈가 있으면서 그때 이제 두려움 때문에 빠졌던 것들이 한꺼번에 이제 유동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이제 폭발적으로 시장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 근데 불과 사실 시장이 랠리가 나타난 지 6개월입니다. 6개월이고 특히 지금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우리나라 반도체 섹터들은 사실 8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주가가 오르기 시작을 했어요. 8월 말부터. 예, 8월 말부터. 네. 하이닉스가 8월 말 대비해서 2달 만에 주가가 이제 더블업이 됐는데 이게 과연 여기서 끝일 것이냐라고 본다면 제 생각에 지금 계좌의 반도체 비중이 없다라면은 현재 느끼고 있는 감정을 내년 이맘때쯤 똑같이 느낄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도주에 대한 비중을 일정 부분 반드시 가져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소장님 그동안 출연하셨을 때 네. 두산 에너빌리티,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HD 현대건설기계 이렇게 세 종목 설명해 주셨었잖아요. 네. 이 종목들 지금 어때요? 주가 잘 가고 있나요? 그 종목들 잠깐 설명드리기 네. 전에 사실 올해 많이 오른 섹터 중에서 3분기 실적 시즌이 도래를 하면서 주가가 조정이 나온 섹터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어떤 미국으로 보면은 섹터죠? 이제 차트 하나만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미국으로 보면 기존 주도 섹터 중에 요 며칠 동안 실적 시즌 도래할 때 가장 많이 조정을 받은 섹터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원전인 것 같거든요. 미국 원전주의 대장주가 오클로하고 미국의 유스케일 파워라는 종목인데 이 오클로라는 종목이 불과 한 7영업일 만에 주가가 한 35% 정도 빠졌습니다. 저거 예. 주봉으로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네. 차트가 끝났는데요? 끝났을까요? 네. 아닌가? 예. 밑거리 저렇게 달고 올라가면 괜찮은 건가? 그 사실 미국이 실적에 누구보다 더 민감한 시장이잖아요. 근데 지금 잘 생각해 보시면 원전 섹터가 숫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오는 게 불가능하죠. 예. 근데 매출 공백 때문에 사실 기대감에 많이 올랐던 주가가 실제로 매출이 뒷받침해주지 않았다는 그런 이슈만으로 만약 조정이 나왔다면은
이건 오히려 매수 기회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3개월 전에 두산 에너빌리티 설명을 드릴 때 미국에서 원전에 대한 허가 기간을 패스트 트랙으로 줄였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허가 기간이 30개월에서 18개월로 줄었거든요.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원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굉장히 올라오고 있고 미국 포함한 유럽에서 원전을 안 짓던 것들을 다시 원전을 지으려고 뭔가 심사를 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전 섹터에서 눈으로 숫자를 확인할 때까지는 최소 아무리 빨라도 내년 말이거든요. 네. 내년 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에 대한 어떤 우려, 생각보다 주가는 단기적으로 올라왔는데 뭐 아직 실적이 뒷받침해주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때문에 조정이 나왔다면 이런 섹터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감히 매수 기회로 접근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조정이 안 나왔으면 더 좋았었겠는데 네. 어찌됐건 시장의 평가는 받아들여야 되니까 네. 조정이 나왔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돈을 버는데 오래 걸린다. 네. 이거 모르는 거 아니었지 않냐. 네. 기대감으로 여기까지 온 거는 당연하지 않냐. 그런데 뇌리에 딱 스치는 게 오픈 AI 물론 비상장이지만 네, AI 테크들도 돈 못 버는 애들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요원한 사람들도 많고 네. 그런데 랠리를 폈고 조정을 덜 받고 있는데 하필 원전은 뭐 비슷한 테마라고 본다면 기대감을 갖고 조금 다른 거는 네. AI 반도체 섹터는 현재 숫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지금부터도 사실 눈에 보이는 숫자가 향후 2, 3년 동안은 강하게 실적 성장을 우리가 눈으로 계속해서 확인할 수가 있을 것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클로나 유스케일 파워나 원전 같은 경우는 어쨌든 다 단기적으로 실적을 눈으로 확인하기에는 좀 어려운 시점이라는 거죠. 근데 제가 오늘 방송 전에 좀 일찍 와가지고 분장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옆에 이제 분장해 주신 선생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하이닉스 너무 사고 싶은데 오르지 못할 산이 아니냐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사실 원전 섹터도 원전이라고 보긴 하지만 AI가 촉발된 어떤 에너지에 대한 어떤 부족 때문에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오기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AI 반도체, AI 섹터와 관련이 없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AI 섹터의 대장주 중 하나가 오르지 못할 산이었는데 주가가 조정이 나왔다고 한다면 오를 수 있는 산이 된 거 아닌가요? 한번 올라볼 만한 산이 된 거 아닌가요? 예. 조정을 받았으면요. 그럼요. 백두산이었다가 여기 옆에 있는 청계산 정도 된 거 아닌가요? 네. 예.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 기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출연하셨을 때 네. 네, 소개해 주셨던 종목들 네. 많이 올랐나요? 수익률 어때요? 그러니까 궁금하네. 네. 제가 이제 방송 출연을 오늘까지 해서 4번째인데요. 그동안 이제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이 3종목 정도가 있습니다. 그 종목들 한번 어떤 성과가 지금까지 있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처음에 7월 달에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을 소개시켜드렸고 두 번째 8월 달에 삼성 바이오닉스, 가장 최근에는 현대건설기계를 말씀드렸어요. 근데 우연찮게 오늘 이번 방송을 나오기 전에 최근 2주 동안 제가 소개시켰던 종목이 아주 강한 랠리가 좀 있었습니다. 수익률 예, 장난 그래서 아닌데요? 네. 최근 1, 2주 안에 주가 고점을 많이 찍었는데 단기 고점을 많이 만들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고가 대비하면 한 30% 정도 성과가 있었고 네. 삼성 바이오닉스가 한 14.7%, 현대건설기계는 어제 갑자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 대한 기대감이 살짝 올라오면서 주가가 갑자기 강한 랠리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네. 어제 종가가 사실 최근 고점인데 고가. 그냥 20% 정도 성과가 있었습니다. 예. 그 기대감이 러우 전쟁 종전 기대감이라고 제가 표현을 말씀드렸는데 트럼프가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한국서 시진핑과 장시간 회담 예정인데 중국과 이 러시아 종전에 대해서 특별히 논의를 해보겠다라는 좀 이슈가 있으면서 어제 건설기계 섹터가 아주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 종전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네. 어저께 뉴스플로우는 글쎄요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포기하겠다. 네. 이것은 게임 체인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네. 그러면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이제부터 꿈틀꿈틀 움직일 때가 된 겁니까?
사실 그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미 건설 섹터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 건설 섹터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사실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사실 계속해서 랠리가 나오고 있다가 최근 한 두세 달 정도만 조금 쉬어가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쪽들이 다시 한번 이 휴전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온다면 건설이나 건설 기계 섹터들이 다시 한번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 조금 이제 순서가 바뀌긴 했지만 건설 기계 갑자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그때 저번 달에 건설 기계 업종을 얘기할 때 주 포인트가 우리나라의 건설 기계 업종의 경쟁자들은 대부분 중국에 있는데 네. 지금 중국에서 역사상 사상 최대 규모의 댐을 지으려고 많은 기계 업종들이 그쪽으로 지금 눈이 쏠려 있고 그쪽으로 많은 발주가 가 있다라고 표현을 시켜드렸잖아요. 네. 그게 이제 티베트에 있는 야룽창포라는 이제 수력 발전 댐인데 그게 이제 기존에 있던 가장 최대의 댐인 산사댐보다 3배 이상의 규모거든요. 근데 그쪽으로 이미 많은 기계업종 건설 기계들이 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쇼티지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오거나 혹은 실제로 종전이 된다면 정말로 건설 기계업종 쇼티지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건설 기계업종이 어제 그렇게 강한 랠리가 나왔던 거는 분명히 의미가 있는 흐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까 시청자 게시판 중에 네. 그동안 방송에서 소개했던 종목들 네. 수익률이 좋지만 지수랑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고 해서 제가 지수를 좀 찾아보니까 네. 7월 31일 기준으로 우리 코스피 지수가 3,245포인트니까 지금 3,910포인트를 더 나가면 한 20.5% 네. 정도 올해 그러니까 8월, 9월, 네. 10월 지금 중순까지 YTD 그러니까 누적으로 네. 우리 코스피 지수가 한 20.5% 정도 네. 상승했는데 그렇다면 뭐 두산 에너빌은 좀 선방한 것 같고 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사실 지수에 비해서 조금 답답하죠. 언더퍼폼한 네, 것 맞습니다. 같고 네. H현대건설은 정말 딱 지수만큼 네. 올랐던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바이오는 생각보다 좀 언더퍼폼, 네. 원전은 생각보다 괜찮았고 HJ 현대건설은 냉정하게 따지면 뭐 네. 냉정할 필요는 크게 없지만 어저께 원전 이슈 아니었으면 좀 예. 언더퍼폼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떤 얘기 드리고 싶은 거냐면 저희 김영윤 소장의 팬들도 하나씩 생기고 있는데 워낙 투자 시기가 길다 보니까 요즘에 빨리빨리 안 움직이면 스포트라이트 못 받잖아요. 네. 요즘에 뭐 SK하이닉스 얼마나 올랐어요? 많이 말을 안 올랐죠. 하잖아. 이거 거의 한 50% 올랐거든요. 단기간에. 맞습니다. 이렇게 빨리빨리 안 오르면 네. 사람들이 조바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윤 소장님의 종목들은 좀 중장기 시기를 갖고 가면 묵직하게 오를 수 있는 겁니까? 사실 제가 이제 손님을 관리하는 PB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 손님이 느끼기에 조금 편하게 고를 수 있는 종목을 좀 찾으려고 좀 노력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막상 예를 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초기에 이제 만약 9월 초라도 네. 시장이 강하게 턴을 시작할 때 그때 진입을 했으면은 사실 너무나 좋은 시점이고, 그러니까 그런 시점인데 사실 이미 주가가 뭐 하이닉스 기준으로 40만 원, 50만 원 가고 있다거나, 50만 닉스. 예, 뭐 삼성전자 기준으로 뭐 9만 원, 10만 원 가까이 다 가고 있다면 사실 지금 진입을 할 때 굉장히 좀 고민이 되거든요. 네. 근데 네. 그거에 대한 또 대안을 또 고르려고도 분명히 노력을 하는 거고, 근데 분명한 건 제가 고른 종목들이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는 건 분명히 맞고요. 특히 두산에너비티나 현대건설기 같은 경우는 AI 섹터하고도 관련이 깊기 때문에 반도체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반도체 섹터가 조금 랠리가 좀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운데 그 뒤에 조금 주가가 많이 따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갖고 계속해서 좀 보유 홀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마음에 여유를 갖고 예. 내 종목은 바라봐라.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전주는 네. 올랐는데 네. 이 미국의 원전주들이 최근에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네. 근데 아까 그게 이제 숫자가 나오려면 내년 말까지 있어야 네. 그게 보인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미국 원전주 같은 경우는 내년 말에 숫자가 나올 때까지는 갖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제 경험적으로는 네. 급격하게 산업이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급격하게 수주가 올라오기 시작을 할 때 그 기대감이 계속해서 있을 때까지는 주가가 쉽게 안 빠진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네. 실질적으로 나중에 기대감이 주가가 오르고 나서 숫자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네. 실질적으로 너 주가의 레벨이 이 지금 실적 대비해서 비싸냐 싸냐는 논란이 계속해서 좀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두산의 특히 원전 섹터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숫자가 확인되는 거는 내년 말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계속해서 내년 말까지는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올해 말부터 향후 2년 동안은 계속해서 수주 소식이 나올 거거든요. 분명히.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그런 수주 소식도 주가에 분명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거기 때문에 내년 말까지는 아주 편안하게 좀 뒷짐지고 바라봐도 되는 게 아닌가 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거든요. 원전. 예. 그러면 오늘 가져오신 탑픽이 네. 원전이에요? 원전은 아니고요. 아, 그래요? 네. 오늘은 이제 뭐예요? 네. 다른 사실 저번 주에 갑자기 2차 전지 섹터가 급등이 나왔거든요. 네. 저번 주부터 저번 주가 2주 동안 그러면서 제가 모시던 손님들 혹은 다른 손님들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2차 전지 지금 사도 되냐? 드디어 주가가 2년 반 만에 턴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사도 되냐?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주가가 마냥 아무 이유 없이 오른 건 아니고요. 분명히 오른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를 우리가 같이 보면서 실제로 앞으로도 주가가 계속 랠리가 나타날 수 있는지 한번 같이 오늘 확인하는 시간 좀 갖겠습니다. 네. 네. 2차 전지는 많은 우리 국내 주식 투자자분들이 글쎄 개를 깠다고 해야 되나? 많이 기다렸는데 네, 오늘 그 2차 전지를 한번 건드려 본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저 화면을 한번 보면서 같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2차 전지 섹터 주가의 반전이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이유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중국 정부에서 10월 9일 날 배터리 수출 허가제를 시행한다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게 이제 디시전 넘버 58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를 했는데 그게 이제 그 시행이 11월 8일로 바로 눈앞에 다가왔거든요. 그 내용의 골자를 보면 중국이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섹터나 혹은 중국이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소재에 따라서 수출 통제를 하겠다는 건데 그 중에 가장 중심적인 것 중 하나가 바로 리튬이온 배터리야 그 소재거든요. 네. 양극재, 음극재, 뭐 배터리 제조 장비 등까지 해가지고 수출 허가제를 시행을 하겠다라고 뉴스화가 되면서 그게 이슈화가 되면서 혹시 실제로 이 수출 허가제가 시행이 된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 2차전지 섹터들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생긴 거거든요. 왜냐하면 수출 허가제 실시한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거고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수출 지연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중국 배터리 업체나 소재 업체를 거래하는 해외 업체 기준으로는 불확실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존의 중국의 배터리나 배터리 소재 업체를 거래하던 해외 업체들이 이 거래선을 교체하려는 움직임이 좀 빨라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한 대안이 누구냐라고 본다면 일본일까요? 일본보다는 훨씬 더 대량 생산 체제를 잘 갖추고 있는 2차 전지 섹터에서 네. 대량 생산 체제를 잘 갖추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2차 전지 섹터에 순간적으로 큰 관심이 좀 기대감이 생긴 게 아니냐. 그래서 2주 동안 보면은 뭐 기존의 배터리 3사 포함해가지고 양극재, 음극재 대장주들이 바닥에서 주가가 한 50%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네. 근데 실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또 이슈를 말씀드리면 미국이 대중 추가 관세에 대해서 사실 그 추가 관세 매기는 걸 좀 연기를 해놨었는데 그게 4월부터 3개월에 한번 연기를 하고 또 7월 달에 한번 또 3개월 연기를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그 유예 마감일이 11월 10일입니다. 네. 근데 이때도 사실 추가 관세를 더 매길지 안 매길지는 사실 갑자기 협상이 일어나면 또 유예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두 번 유예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추가 관세가 나온다면 우리나라 2차 전지 배터리나 소재 업체들에게 가격 경쟁력이 좀 생길 가능성이 좀 높다. 근데 그동안 시장을 중국의 업체들한테 완연하게 뺏겨왔다면 이 가격 경쟁력이 다시 올라오면서 미국이나 유럽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시장 점유율이 우리나라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이 조금 더 올라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네. 하는 그런 기대감이 좀 생겼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이런 거잖아요. 결국 미국과 중국의 중국 제재가 우리에게 반사익을 줄 텐데 거기에 플러스 관세까지 더 붙였으니까 드디어 가격 경쟁력이 한국이 생긴다. 더구나 또 달러 환율이 이렇게 약하니까 금상첨화로
여러 가지로 네. 2차 전지가 좋다. 그런데요. 네. 2차 전지 그러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 전기차잖아요. 네. 네. 테슬라의 실적 발표 이번에 보더라도 네. 미국의 보조금이 곧 끊기죠? 아, 그럼요. 네, 곧 끊기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 먼저 땡겨서 전기차를 많이 샀다. 그래서 판매가 좋았다. 그러면 이 판국에 조만간 미국의 보조금 이슈 정책적 드라이브는 끊기는데 네. 가장 전기차와 결부돼 있는 2차 전지를 지금에 와서 괜찮다라고 보는 게 약간 미스매치 아닌가요? 맞습니다. 4분기 때 그 미국에서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서 그 이제 보조금이 없어지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선제적으로 3분기 때 주문 수량이 급격하게 좀 늘어났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맞고요. 네. 그런데 이제 4분기부터 실질적으로 전기차 부분에서 숫자는 오히려 한동안 또 급격하게 줄어드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기차가 시장을 턴할 수 있는 이유는 전기차 섹터가 턴할 수 있는 이유는 EV에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그럼요. 전기차에 있지가 않아요. 그럼 어디 있어요? 네. 그거는 ESS라고 하는 네네. 에너지 저장 장치에 있거든요. 음. 현재까지는 이 EV 부분에서 우리나라 전기차 섹터를 보면 EV 부분에서 전체 매출의 80%가 이 전기차 부분에서 나오고요. 네. 그 전체 매출 20% 정도가 이 ESS에서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내년부터는 이 ESS 부분 매출이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고요. 또한 이익단 부분은 이미 내년 1분기부터도 전기차에서 나오는 이익보다도 ESS에서 나오는 이익이 더 커요? 많게 많아요.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해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근거가 있나요? 그 전기차 대표 종목 중에 하나인 삼성 SDI, 사실 오늘 갖고 온 종목이 삼성 SDI거든요. 네. SDI만 보더라도 올해 3분기 실적, 지금 잠정치를 보면 아직 발표하지 않았지만 매출 3.3조에 3천억 정도 적자가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적자가 나는 이유는 전기차 아니에요? 전기차죠. 전기차 부분에서 그럼 숫자가 올라올 수 있냐? 올라오기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죄송합니다. 그 전체적인 큰 그림을 하나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삼성 SDI 차트를 하나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2차 전지가 2019년, 2020년에 태동을 시작할 때는 그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잘 떠올려 보시면 전기차 배터리 부분에서 CATL이 1등, 그 밑에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그다음에 우리나라 SK온이 2, 3, 4등을 차지했었고요. 그 밑에가 이제 일본 업체들이 이제 파나소닉이나 일본 업체들이 좀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그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예. 우리나라 그 화면을 하나 좀 보면서 설명드리면 네. 이거는 작년에 배터리 시장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게 순위를 좀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1등 보면은 CATL이 굳건하게 또 1등을 좀 차지를 하고 있고 그 시장 점유율이 2023년 기준으로 36.6%였는데 작년 기준으로도 37.9%. 굳건하게 시장 점유율을 계속해서 넓혀 나가고 있고요. 네. 2위 업체 역시도 중국 업체. 3위 LG 에너지 솔루션, 4위 업체 역시도 중국 업체. 그 밑에 잘 모르는 혹시 그 기업 이름이 있으면 다 중국 업체들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배터리 3사의 시장 점유율을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13.5%에서 작년에 10.8% 줄었네요. 많이 줄었습니다. SK온이 4.9%에서 4.4%, 삼성 SDI가 4.7%에서 3.3%거든요. 근데 이 추세가 최근 4년 동안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은 전기차 부분에서 갑자기 우리가 CATL의 시장 점유율을 가져올 수 있는 어떤 트리거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뭐 이게 있을까요? 저는 여기서는 판도가 끝난 것 같은데. 쉽지 않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차트를 하나 보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2019년도, 2020년도만 하더라도 시장 점유율은 CATL이 더 높았지만 CATL이 집중하던 거는 LFP 배터리라고 해가지고 좀 더 중저가형 배터리 좀 집중을 하고 있었고 우리나라 배터리 3사는 NCM
그 뭐 니켈, 코발트, 망간, NCA라고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이라고 하는 조금 더 고부가 가치 기술력이라 기술적으로 좀 우위에 있다고 하는 그 NCM, NCA 배터리 좀 집중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CATL이 집중하고 있던 LFP 배터리의 효율성이나 에너지 밀도가 급격하게 향상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2년 전에는 어떤 차이가 돼버렸냐면 전기차 한번 충전을 하는데 네. 500km 가냐 600km 가냐 이 차이가 돼버린 거예요. 네. 550km 가냐 600km 가냐 사실 소비자들이 느끼기에는 큰 차이가 없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LFP 배터리가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LFP 배터리나 NCM, NCA 배터리보다 최소 30% 이상은 저렴하거든요. 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시장 점유율을 계속 뺏겨나갈 수밖에 없었던 게 그 이유였거든요. 예. 근데 주가가 완연하게 말해주고 있죠. 실질적으로 그 에너지 밀도나 효율성 부분에서 CATL이 만드는 LFP 배터리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시장을 뺏길 수밖에 없다라는 게 약간 시장의 좀 컨센서스처럼 많이 좀 보여지는 향상이었고 네. 사실 주가가 완연하게 말해주듯이 최근 2년 동안은 우리나라 2차 전지 배터리 섹터나 소재 섹터들이 완연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근데 보면 실제로 삼성 SDI만 보더라도 고점이 근 80만 원 정도 되는데 주가가 20만 원 밑으로 빠졌어요. 실제로 주가가 한 80% 정도 조정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보면 갑자기 주가가 바닥에서 한 50% 올라왔죠. 이건 삼성 SDI뿐만 아니라 LG 에너지 솔루션, 2차 전지 뭐 대장주라고 하는 양극재, 음극재 대장주들로 다 50% 이상 주가가 올라왔거든요. 근데 그 포인트가 전기차에 있지 않습니다. 전기차에 있지 않고 ESS에 있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소장님, 그러면 이 차트 네. SDI 좀 확대해 볼까요? 2024년 1월 달. 네. 네, 시계를 좀 거꾸로 돌려가 봅시다. 네. 그때 지금이랑 차트 비슷해요. 네. 네,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삼성 SDI 차트 한번 떼어 주시면 2024년 1월 달에 저기 고개 들잖아요. 네. 그리고 내리 지금 2년 동안 하락. 네. 네. 이번에는 그때랑 뭐가 다르죠? 여기서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갑자기 질문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아까 놓친 부분이 있는데 그때랑 굉장히 다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가 뭐냐면 아까 제가 대중 추가 관세 부분에서 설명을 좀 드리려다 만 부분이 있는데 네. 올해 보면은 작년까지 해가지고 미국이 중국에 매기던 관세가 한 25%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트럼프 정부 들어서면서 30% 추가 관세를 매겼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이 지금 중국에 매기는 관세의 평균 수준이 약 55%입니다. 55%고 아까 제가 여기서 더 추가 관세가 유예가 되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 유예되고 있는 퍼센테이지가 한 24% 정도가 돼요. 네. 미국의 실제로 발표된 내용들을 보면은 그러면은 11월 10일 날 만약 이 추가 관세까지 매겨진다고 하면은 실제로 중국에 매겨지는 관세가 한 80%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하고 24년하고 뭐가 다르냐? 네. 아니 4년하고 2024년 초하고 5년. 올해 초하고 네. 뭐가 다르냐 여쭤보시잖아요. 네. 가장 큰 차이점이 이 관세에 대한 차이입니다. 관세가 작년에 매겨진 것보다 관세가 무려 이미 30% 이상을 더 매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의 어떤 가격 경쟁력이 올라왔는데 아까 제가 근데 포인트를 설명할 때 지금 전기차 시장이 돌아서는 거 아니다. 네. ESS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는 거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포인트. 미국의 ESS 시장 점유율, 작년 점유율을 정확히 숫자로 제가 설명드릴게요. 네. 87%입니다. 누가요? 한국이? 미국, 중국이요. 중국이. 중국 CATL이 미국의 사실 ESS 시장도 대부분 LFP 배터리가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CATL이 차지하는 미국의 ESS 시장, LFP 배터리의 점유율이 무려 87%예요. 그런데 이 ESS 시장에서 드디어 이제 가격 경쟁력이 우리나라가 생기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의 시장 점유율이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이 올라올 수 있을 만한 어떤 트리거는 분명히 생겼다라고 네. 좀 보여지거든요. 완전히 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 배터리의 중국의 중저가
저가와 우리의 고부가 가치 간의 효율성은 전기차의 원데이 충전 거리로 나타나는데 네. 그게 엔드 클라이언트 즉 소비자가 느낄 만큼 큰 차이가 없어 왔다. 네. 그런데 가격 경쟁력은 중국이 한국보다 한 30% 정도 저렴했기 때문에 30% 이상입니다. 이상 예. 네, 그게 역전되어 왔다. 근데 2024년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네. 그러니까 올해부터죠. 완전히 판이 바뀌었다. 이제 우리도 중국과 버금가는 가격 경쟁력이 생겼다. 네. 그래서 ESS라는 게 또 다른 큰 시장인데 미국에서 큰 점유율을 갖고 있는 CATL의 80, 90%의 이 점유율을 우리가 가져올 거다.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생겼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의문은 네. 가격이 똑같아진 것 같은데요. 더 네. 싸진 게 아니고 우리가 더 싸졌을까요? 그냥 비슷해진 것 같은데. 이거는 사실 자료마다 조금씩 내용이 달라가지고 네. 정확히 표현될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 55% 관세율로 봤을 때 비슷해졌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여기서 만약에 미국이 중국의 관세를 추가적으로 만약에 연기하고 있던 24% 관세율을 추가적으로 매긴다면 우리나라가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로 올라설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보통 어떤 산업에서 네. 모노폴리잖아요. 한 산업의 마켓시어가 8, 90%는 거의 독점이죠. 네.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장사 잘합니까? 네. 이러면 그냥 출혈 경쟁으로 한 3년 정도 인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중국 하면은 네. 우리가 갑자기 좀 예전 시점을 좀 떠올려 보면 중국이 사실 최근에 주가가 조금 시장이 올라왔지만 네. 중국 시장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중국 시장을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면 PB들이 다 똑같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규제 때문에. 중국은 알 수 없는 규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 규제 때문에 카운터파티인 중국 업체들의 어떤 고객사 입장에서 본다면 항상 뭔가 경제적 논리가 아닌 규제 이슈 때문에 나의 어떤 더 가져올 수 있는 시장 점유율이랄지 더 가져올 수 있는 경쟁력 부분에서 조금 그런 부분이 훼손되는 경험들을 많이 해왔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중국이 지금 히토류나 2차전지 배터리나 이런 본인들이 헤게모니를 갖고 있다고 하는 어떤 산업 부분에서 갑자기 이거를 규제를 강력하게 하려는 시도가 좀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기존의 해외 고객사 입장에서는 와 얘네들 또 이러네? 또 이래? 이번 기회에 거래소 한번 바꿔볼까? 이런 생각을 갖게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게다가 기존에는 가격 경쟁력이 없다라고 표현했고 네. 이제는 가격 경쟁력이 생겼단 말이죠.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나라 배터리 시장을 크게 주목하지 않았는데 다시 한번 주목할 만한 계기가 생겼다라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나 그런 내러티브 이야기가 실제 논리가 생기면서 최근 2주 동안에 2차전지 섹터의 주가를 만들었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오늘 며칠이에요? 10월 24일이잖아요. 네. 오늘을 제가 유심히 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을 기점으로.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또 그럴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조만간 또 2차전지 실적 발표들이 네. 국내 기업에 쭉 있으니까 그런 가이던스가 컨퍼런스 콜에서 나왔으면 네. 나오길 바란다라는 생각 좀 있네요. 그렇지만 아까 제가 삼성 SDI 3분기 실적 살짝 언급드렸잖아요. 네. 그죠? 네.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전망치를 종합해 보면 매출이 3조가 좀 넘을 것 같고 적자 폭이 3천억이냐 3,100억이냐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아직까지 2차전지 섹터의 전체 매출의 80%를 이 전기차 부분에서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전기차 부분의 주도권은 완연하게 중국에 뺏겨있는 입장. 향후 6개월, 향후 한 2분기, 3분기까지는 이 부분의 숫자를 내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 섹터의 랠리가 나왔을 때 바로 며칠 전에 우리 하나증권의 김현수 애널리스트가 네. 자료를 하나 냈는데 자료의 골자 간단하게 언급을 드리면 네. 사실 저희 하나증권은 삼성 SDI보다는 현재 실적 방어가 좀 잘하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더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추천을 하고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부분도 역시나 ESS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생기면서 주가 레벨이 조금 올라올 수 있다라고
3개월 전에 김현수 애널리스트가 발표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주가의 밴드가 60조에서 80조 부분에서 80조에서 100조 사이로 밴드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벌써 LG에너지솔루션의 밸류가 100조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순간적으로. 네. 이 의미는 뭐냐면 숫자로 증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대감 때문에 올라온 부분은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한 것이 아니냐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실제로 올해 3분기, 올해 4분기 실적 시즌이 도래를 하면서 이 기대감 때문에 올라온 부분들이 주가가 조금 다시 좀 조정이 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혹시 조정이 정말 나온다면 그때 조금 더 주목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주가 부분을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현재 주가의 밸류가 과연 어느 정도야? 네. 어느 정도야? 라고 여쭤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삼성 SDI의 재무제표 한번 가져와 봤는데 올해 연말 시점으로 올해 이제 삼성 SDI가 한 1조 2천억 정도 적자가 날 거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는데 네. 그거 감안해서 올해 연말 기점으로 자본 총계가 한 22조 정도라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현재의 시가총액이 한 20조 정도 돼요. 네. 주가가 바닥에서 50% 정도 주가가 올라왔는데 자본 총계보다도 시가총액이 낮다라는 거죠. 이 의미는 PBR이 1배 미만이다라는 네. 의미인데 분명한 거는 2019년, 2020년 마냥 내연기관이 혹시 전기차로 완전히 바뀌지 않을까라는 마냥 기대감 때문에 올랐던 그 주가에 대한 부분은 그 기름기가 환연하게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주가가 아주 담백해졌다라는 거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반전이 나올 수 있는 트리거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담백해진 주가에서는 주가를 좀 우상향할 수 있는 윗방향으로 턴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또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지금 최근 2년 동안은 2차전지 섹터를 주목하지 않았다면 지금부터는 조금 관심 있게 계속해서 지켜봐야 된다. 그러니까 라고 말씀 생각이 쭉 예. 들어보니까 푹밸류보다 싸다. 오늘 제가 잠깐 커닝했더니 5% 오르고 있네요. 네. 바닥은 봤다. 저도 동의. 하지만 여전히 네. 저희 자랑인 김현수 애널은 바닥 봤다. 네. 상단도 막혀 있다. 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애널리스트 분들은 이건 제가 김현수 애널을 평가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네. 절대 아니고 애널리스트 분들은 사실 뭔가 완연한 근거에 의해서 자료를 만드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실질적으로 뭔가 숫자가 완연하게 턴하는 게 눈으로 조금이라도 확인이 되어야지 뭔가 그거에 대한 컨빅션 콜을 하신다든지 시장에 대해서 좀 강한 의견을 좀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그런 기대감이 생긴 거지 주가를 눈으로 확인하려면 최소 202개 분기는 걸릴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 회사 김현수 애널리스트뿐만 아니라 어느 2차전지 섹터 애널리스트도 2차전지 섹터에 대해서 강한 목표가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네. 분명한 건 주가가 이런 이유 때문에 올라왔는데 과연 현재 밸류에 대해서 어느 정도 평가를 하냐고 물어보면 사실 어느 누구도 애널리스트 분께 여쭤보면 지금은 조금 적정 수준이 아닐까요? 목표가 부분도 실질적으로 25만 원대 중반 정도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렇습니다, 주가가.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소장님의 논리를 쭉 보면 예. 그러니까 애널리스트의 로지컬한 타깃 프라이싱의 선정 방법이죠. 또 그게 조금 느리면 어떻습니까? 완벽해야지, 또 안전해야지 컨빅션 콜이라는 거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뭐 세상에 정답이 없는 것처럼 김현 소장이 쭉 보더라도 이렇게 많은 이벤트들이 있을 이 시점에는 주가라는 것은 미래의 꿈을 갖고 현재의 가격이니까 어느 정도 의미 있을 시기가 됐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도 그렇지만 제가 아까 빈센트가 계속 질문하셨던 것 중에 아니 이미 시장에 EV 시장의 패권을 CATL 네. 혹은 중국의 다른 업체들 BYD 포함해가지고 고션 뭐 이런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이 이미 대부분 과점을 해나가고 있는 시점인데 과연 배터리 부분에서 얘네들이 다시 한번 어떤 기대감이 작용할 수 있냐라고
라고 여쭤보시는데 네. 사실 배터리 부분에서 우리나라 배터리 3사나 우리나라 소재업체들에 대한 EV 시장에 대한 기대를 다시 가져가기는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제가 삼성 SDI를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삼성 SDI는 글쎄요. 사실 한 3년 전부터 이미 그걸 직감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리튬 이온 배터리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리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삼성 SDI가 주목했던 거는 전고체입니다. 전고체. 그 다음 기술이라고 하는 전고체에 되게 주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또 어떤 이슈가 하나 있었냐면 화면 하나 보여드리면 테슬라가 액추에이터라고 하는 옵티머스의 하나의 부품을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9,460억 원 규모의 대량 주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옵티머스를 2026년 내년 중에 양산을 하겠다고 사실 이미 언론 플레이를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빠르면 뭐 내년 말, 늦어도 2027년이면은 로봇을 생산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전고체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로봇 얘기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고체가 쓰임새가 있는 이 섹터를 보면은 지금 전기차도 있긴 있지만 지금 그 다음 미래 세대 기술 중에 하나인 로봇이나 UAM이라고 하는 도심 항공, 그 다음에 로봇택시. 지금 현재 로봇택시가 사실 조금 더 안정성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아주 크리티컬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전고체가 실질적으로 시장의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해 나갈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이 테슬라가 어쨌든 이 로봇의 부품을 대량 생산을 주문한 거 보면 그 로봇에 대한 양산 시점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라질 수 있고 네. 그리고 삼성 SDI가 얘기했던 전고체에 대한 양산 시점은 사실 2027년이거든요. 네. 근데 그 시점을 지키거나 혹은 생각했던 것보다 그 양산 시점이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불과 네. 시간이 그렇게 오래 안 남았습니다. 지금 2025년 말이에요. 네. 2027년에 양산한다고 하더라도 불과 1년 반 이런 시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근데 주가는 항상 우리가 선반영을 네. 하잖아요. 선반영. 우리가 12개월 포워드 펄을 사용하는 이유도 네. 주가는 선반영을 하기 때문인데 양산 시점이 내년 말이건 내후년 말이건 그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전고체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전고체 부분에서 사실 전고체 부분에서는 우리나라의 삼성 SDI하고 중국의 CATL 그다음에 일본의 도요타가 3파전입니다. 네. 3파전이고 실제로 전고체에 대한 투자를 가장 먼저 시작하는 건 삼성 SDI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선 당연히 전고체 부분의 퍼스트 무버가 삼성 SDI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될 거라고 보여지고 혹시 조금 더 즐거운 상상을 해보면 네. 삼성 SDI가 글로벌하게도 퍼스트 무버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즐거운 상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제도 전고체 얘기가 좀 나왔던 맞아요. 것 같은데, 그렇죠? 이번 주에 2차 전지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우리 바쁘다 투자 하나가 네. 지난주에는 히토류 네, 또 시장이 좀 제 느낌에 약간 화제되었던 것 같고 전고체가 이번 주 후반에 네, 화제되는 거 보니까 네, 뭐 다음 주까지도 이런 테마가 좀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조심스럽게 드는데 어찌되었건 네, 지금 시점에서 삼성 SDI가 여러모로 네. 싸다. 그리고 오를 가능성이 높고 기존의 아킬레스건이 많이 해결될 조짐이 보인다. 네. 그러니까 제가 손님을 상담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2년 전 어느 시점에 저한테 2차 전지를 물어보셔도 네. 쳐다보지 말라고 말씀드렸고요. 1년 전에도 똑같이 쳐다보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드디어 그래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시기가 됐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따라 또 김영윤 소장이 또 빨려들게 네. 말씀을 쭉 주시는데 예. 그런데 여전히 1% 부족해요. 뭔지 알아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한 방에 올인해가지고 네. 올해 세상에 이렇게 참 편하신 분이 하나 있어요. 반도체에 올인해가지고 단 한 번도 얘기를 안 하잖아 지금.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죠. 아 들어와요. 2차 전지 완전히 한 마디도 안 하고 있어. 그래. 아, 역시 머릿속에 지금 아닙니다. 반도체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제가 한다성 아나운서가 반도체
말고 2차 전지를 사야 되나라는 얘기가 나오면 끊을까 생각 중이었는데. 아, 저는 네.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겁니다. 아, 사고 싶은데 네. 돈이 없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네. 저 역시도 네. 지금 말씀하신 빈센트나 편도성 아나운서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지금 주도주인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혹은 반도체 장비주, 반도체 소재주들 AI 섹터에 관련된 종목의 비중을 가져가지 않으면 네. 내년 이맘때도 지금 느끼는 감정을 우리가 포모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네. 지금 느끼는 감정을 똑같이 느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번외의 섹터를 건드리면 사실 굉장히 좀 위험한 시점은 맞거든요. 그런데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두산 에너빌리티 AI하고 관련이 없나요?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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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건설기계 섹터지만 AI와 관련이 전혀 없나요? 모든 건 전혀라는 얘기 들으면 다 관련 있지 않나? 네. 그 AI 미국에서 AI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급격하게 확대되면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같이 있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현재 2차 전지 섹터는 예전에는 제가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 AI와 2차 전지는 전혀 별개라는 느낌을 많이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사실 ESS에 대한 비중이 급격하게 기대감과 그 비중에 대한 매출 그리고 이익단이 실제로 올해 4분기 이후부터는 배터리에서 나온 이익단보다 ESS에서 나온 이익이 더 올라올 거거든요. 네. 그런 기대감이 올라온 상황인데 이 ESS 대체 어디서 촉발한 거냐는 거죠. 이 ESS조차도 지금 급격하게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미국의 데이터 센터에서 촉발된 게 ESS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이 없는 섹터가 아니다. 물론 반도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섹터가 조금 더 주도할 수는 있지만 그 섹터들의 랠리가 정점에 이르면서 조금 주춤할 때 그 뒤에 제가 강하게 추천드렸던 원전이나 2차전지 섹터들이 그 뒤에 랠리를 끝까지 이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소장님이 삼성 SDI를 한마디로 정리해 주신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옛날 노래 제목 중에 이런 노래 제목이 생각이 나네요. 미워도 다시 한번. 다비치 네. 노래 맞나요? 예, 다비치 노래인가요? 네. 심수봉 노래 아니었어? 미워도 사랑하니까였습니다. 아. 다비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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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워도 다시 한번. 근데 이제는 밉지만 않다. 봐야 할 트리거가 분명히 생겼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종합을 해보면 없던 가격 경쟁력이 생겼고 네. 중국 규제 이슈 때문에 그동안 중국에 치중되어 있던 다른 미국이나 유럽 고객사들의 그 시장 점유율 비중을 그 거래선을 교체할 가능성이 생겼는데 네. 그 거래선 교체에 대해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우리나라가 된 상황이고 여기다가 굳이 삼성 SDI를 꼽은 다시 그 이유는 전고체에 대해서 가장 빠르게 준비를 하고 있고 가장 빠르게 양산을 시도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삼성 SDI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보다도 삼성 SDI에 좀 더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주가가 매우 담백해졌다. 성장 섹터인데 성장이라는 단어를 찾기 어려울 만큼 PBR 1배 미만이면 누가 성장주로 보나요? 네. 혹시 가치주 아닌가요? 뭐 가치주인지 성장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분명 올해 기점으로는 트리거가 생겼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언제 살까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네. 네. 손님 입장에서 언제 살까요? 물어볼 수 있습니다. 주가가 갑자기 2주 만에 50% 많이 오른 종목은 한 70% 올라왔습니다. 아니 갑자기 며칠 만에 올라오는데 지금 살 수 있을까요? 라고 여쭤보실 수 있는데 올해 제가 출근하면서 어젯밤에 일어났던 뉴스들을 체크해 보는데 미국 백악관에서 이 에이펙 회담을 앞두고 10월 29일 날은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10월 30일 날은 한중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아예 어나운스를 했어요. 네. 네. 그동안에 시장이 잠깐 조정이 나왔던 가장 큰 이유는 미중 무역 갈등이 혹시 고조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시장의 흐름이 생기면서 잠깐 조정을 받았다가 오늘 그 어나운스가 나오면서 미국도 주가가 턴을 했고 우리나라 시장 지금 턴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면 지금까지 트럼프의 어떤 무역을 하는 이런 입담이나 전술을 봤을 때는 10월 30일 전후로 해가지고 중국하고 갑자기 뭔가 조율이 잘 된 어떤 협상의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근데 아까 제가 2차 전지의 트리거 중 하나로 꼽았던 게 중국의 추가 관세가 매겨지는 걸 꼽았었잖아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갑자기 조금 수면 위로 다시 내려갈 수가 있죠. 그러면서 2차 전지 섹터가 다음 주 정도에 조정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보여지거든요. 네. 갑자기 미중 관계가 또 좋아지면 그 반사 수혜를 받을 거라는 기대감이 조금 수그러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잘 봐야 된다. 그때가 기회. 그때 생각보다 조정이 만약에 많이 나오면 주가가 현재도 담백한데 더 더 담백해지나요? 담백해지잖아요. 네. 그때 주목하면서 우리가 차분하게 좀 우리가 담아가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점심 시간이 됐는데 담백하다 그러니까 계속 네, 뇌리에 탁탁 박히는데요. 고기를 좀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영윤 소장이 삼성 SDI를 갖고 왔네요. 글쎄 개인적으로 이번 주에 핫했지만 다음 주에 기회가 있을 것 같다라는 조심스러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이버 팩토리 그린지엄의 김영윤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시장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부장님, 요즘 입맛이 통 없어요. 왜? 요즘 투자가 다 안 되나 봐? 제가 산 것만 떨어져요. 어떻게 하죠? 그렇다면 밥보다 투자 공부해 본 건 어때? 매일 오전 11시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당신을 위한 든든한 투자 정보가 찾아옵니다. 지금 꼭 사야 할 핵심 종목과 시장의 향방에 대한 명쾌한 예측, 미리 준비해야 할 투자 트렌드까지 꾹꾹 눌러 담아드립니다. 밥보다 더 든든한 계좌를 원하세요? 밥보다 투자 하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남다른 수익을 원하세요? 한 발 더 앞서가고 싶으세요? 시간은 없고 매일 둘이 뭉실한 정보만 주는 투자 방송에 지치셨나요? 점심시간 딱 1시간만 더 투자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진짜 돈 되는 정보, 진짜 투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매일 오전 11시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당신을 위한 든든한 투자 정보가 찾아옵니다. 지금 꼭 사야 할 핵심 종목과 시장의 향방에 대한 명쾌한 예측, 미리 준비해야 할 투자 트렌드까지 꾹꾹 눌러 담아드립니다. 밥보다 더 든든한 계좌를 원하세요? 밥보다 투자 하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마켓 이슈 하나하나 시간입니다. 오늘은 석지원 PB와 함께 시장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하나증권 범어동 지점 석지연입니다. 여러분, 범어동 대구입니다. 자, 대구에서 저희 일주일 만인가요? 네, 일주일 만에 왔습니다. 네. 뭐 저희 여러 같은 성화가 더 자주 불러주세요라고 하는데 어떠세요? 대구에서 서울로 옮길 의향은? 불러주신다면. 네. 네. 불러주신다면 대구를 저버릴 수도 있다? 그렇지만 전 대구가 조금 더 좋습니다. 그렇지만 대구가 조금 더 좋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증시가 연일 사상 최고가 한번 보죠. 전반적 흐름 어떻습니까? 지금 연일 최고가를 지금 경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는 3,920포인트를 뚫으면서 여기 옆에 차트를 오늘은 제가 띄워놨는데 장중에 3,924.90포인트를 찍고 조금 내려왔습니다. 코스닥은 그에 반해서 조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래소 지금 거래하는 상황 보면 외국인이랑 기관은 사고 있고 코스닥은 외국인 개인 팔고 기관이 조금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그래도 꽤 탄탄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글쎄 이번 주를 돌이켜보면 수단매였어요. 업종별 흐름은 어떻습니까? 업종별 현황 보더라도 업종 전체 지금 현황 지수나 현황 보시면요. 저희 관심 종목으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지금 반도체는 어제 인텔 그 실적이 호실적으로 발표가 되면서 지금 온기가 돌고 있는 모습이고요. 2차 전지는 또 테슬라 주가가 올라가면서 같이 좀 온기를 받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폐배터리도 마찬가지이고요. 방사는 그 마누가 프로젝트가 또 조금 전에 이제 뉴스가 발표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원전도 관련해서 온기가 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전장 주요 뉴스들 보면서 관련된 종목들 함께 보겠습니다. 어떤 뉴스 있었나요?
오전장 주요 뉴스 살펴보시면 오늘 삼성중공업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손잡고 조선용 AI 로봇 개발에 나선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조선업은 인력 집약적인 산업인데 고령화되었고 또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가가 화두였는데요. 외국인 인력에 언제까지나 의지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양사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AI 기반 협동 용접 로봇을 시작으로 양팔 4족 보행 로봇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스마트폰보다 싼 휴머노이드 로봇이 공개가 되면서 로봇 대중화의 신호탄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뉴스가 있었고요. 또 슈링크로 유명한 클래시스가 남미 최대 미용 의료기기 유통그룹인 JL 헬스 지분을 77.5% 인수 예정이라는 공시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로템이 미국 쉴드 AI와 AI 기반 자율전투 드론 기술 개발 협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네, 금요일에는 한 주를 돌아보고 그리고 다음 주 이제 일정까지 한 번에 쫙 정리를 해주시잖아요. 이번 주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이번 주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요. 토파보기 시간입니다. 네. 네, 일본에서 여자 아베라고 불리는 다카이치 사나에가 일본 총리 당선인으로 이제 정확하게 결정이 되어서 발표가 되었고요. 지금 취임 직후에 국방비를 GDP 대비 2% 이상 증액하는 등의 군사력 강화랑 같이 영토나 과거사 문제에서도 강경 노선을 예고를 하면서 미일 동맹 강화 그리고 동북아 안보 지형 전환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금리는 동결이 되었고요. 부동산이랑 환율 문제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인하는 11월에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리고 테슬라와 인텔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테슬라는 숫자를 볼 것이냐 아니면 미래를 볼 것이냐를 두고 양일간 주가에 조금 차이가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퀴벌레가 더 있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가지고 왔는데요. 네. 지난주에 나왔을 때도 말씀은 드렸지만 시스템적인 문제로 번지기는 조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각국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미국의 지역 부실은행, 그러니까 대출을 해주는 은행이 아닌 은행 이외에 뭐 P2P 플랫폼이라든지 사모펀드 조금씩 붉어지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거를 차치하고 계속해서 주가는요, 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별반 그런 반응이 거- 없다는 생각이네요. 네, 그런 영향은 지금 뭐 조금씩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게 뭐 SBB 사태처럼 뭐 3월에 일어났던 일이 9월까지 영향이 계속되는 그런 여지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탐욕 보러 가야죠. 공포 탐욕 지수 어떻습니까? 코스피랑 코스닥은 전일 기준으로 매우 탐욕 81, 그리고 코스닥은 탐욕 74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제가 오늘은 코스피랑 코스닥에 각각 1위부터 10위까지의 그 탐욕 지수를 가지고 왔어요. 보면 코스피는 조금 대형주가 많이 가는 장세다 보니까 매우 탐욕이나 탐욕에 들어선 그런 종목들이 많은 반면에 시가총액 순으로 보더라도 코스닥은 알테오젠도 뭐 탐욕, 뭐 2, 3위는 뭐 2차 전지주니까 매우 탐욕에 들어가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런데 나머지는 좀 보면 관망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도 10위 안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조금 더 뭐 수급이 들어오면 더 갈 거라고 생각이 되시면 조금 관심을 가져보시는 그런 지표를 활용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오후장 전략 세워보려고 하는데요. 오후에 어떤 점 주목해서 보면 좋을까요? 오늘 제가 드릴 한마디와도 이제 관련이 있는데요. 네. 미국에 드디어 9월 CPI가 발표가 될 예정이잖아요. 오늘 밤에 21시 30분에 이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시장 예상치는 전년 대비해서 3.1% 상승으로 8월보다 둔화된 수치를 이제 뭐 예상을 하고 있고요. 최근 연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진 상황에서 물가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 금리 인하 가능성에 힘이 실리겠죠. 제가 패드워치 보고 오니까 한 거의 98% 넘었더라고요, 인하에. 그리고 그래서 오늘 밤 CPI 결과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S&P 글로벌에서 PMI를 발표를 하는데 이것도 10시 45분에 발표 예정인데 뭐 미리 보기니까 한번 살펴보셔도 되겠고 네.
마지막으로 FN 가이드에서 TP 상향 종목들을 제가 한번 쭉 살펴봤어요. 그런데 해당 종목들 보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주도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뭐 삼성중공업이나 현대일렉트릭이나 뭐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쭉 있는데 뭐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뭐 주도주이기도 하고 실적도 잘 나왔으니까 당연히 TP가 상향이 됐겠죠. 뭐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오늘 오후장에도 계속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밤에는 그동안 셧다운으로 인해서 발표되지 않았던 미국의 경제 지표 중에서 인플레이션 지표 나온다라는 말씀 주셨고, 자, 그렇다면 드디어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가 좀 중요해 보이긴 해요. 한 달을 마감하는 마지막 주이기도 하고, 또한 글쎄 한국에 이런 세계 정상들이 다 모였던 적이 언제였을까? 옛날에 삼성동에서 한번 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언제요? 죄송합니다. 네. 다음 주에는 어떤 이벤트들이 있습니까? 다음 주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요. 다음 주에 가장 큰 관심은 이제 10월 FOMC 회의가 있고요. 그리고 APEC 정상회의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제가 지금 실적 시즌이라서 실적 발표 일정도 같이 쭉 다 적어놓기는 했는데 이것도 다 굵직한 기업들이라서 가지고 계신 종목들이나 아니면 관심 기업이라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0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 기대가 좀 살아났기 때문에 양적 긴축 중단 가능성도 공식화될 것인지를 지켜봐야겠고요. 한국 시간 기준으로 30일 새벽에 이제 기준금리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오늘 아침 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패드워치를 봐도 그렇고 이번 회의에서 금리 인하가 점쳐지고 있고요. 주 후반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APEC 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근처로 와서 뭐 아시아도 갔다가 뭐 아시아 중에서도 한미 중 다 만나고 갈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네. 글로벌 공급망 협력 논의나 뭐 그런 정상 간 협상 결과가 시장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럼 오후장 투자 전략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달리는 말에서 내려보셨나요? 다칩니다. 그럼 달리는 내리지 말라는 말에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달리는 말에서 내리는 결심을 하는 것도 참 어려운데 굳이 결심을 해야 될까? 석지현 PB가 얘기하네요. 다친다고. 네, 내일이 좀 바뀐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범어동에서 오셨습니다. 석지현 PB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온통 SK하이닉스 얘기만 하고 있는 이번 주였는데, 자, 다음 주 네.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10월 29일이에요. 그때 이후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실적이 잘 나올 거니까 쭉 가지 않을까요? 쭉 간다? 네. 그러니까요. SK하이닉스가 쭉 간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 지수의 상승 압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제가 아직 오늘장 끝나고 계산을 다시 한번 해봐야겠지만 삼성전자, 우선주 포함해서 SK하이닉스까지 이게 1,000조 원 시가총액 시대가 아마 도래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드네요. 자, 이번 주에 대망의 우리가 준비했던 네. 이벤트 발표 네, 날입니다. 이번 주 당첨자 5분 음. 제가 번호 치킨. 뒷자리로 불러드리고 개별 연락 드릴 거니까요. 네. 치킨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개별 누가요? 직접 해요? 제가 할까요? 뭐 해도 되고. 네. 어쨌든. 네. 네, 번호 불러드릴게요. 0894님, 5046님, 9294님, 9216님, 4483님 치킨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치킨. 자, 하루빨리 이벤트들이 쌓여서 저희 편다성 아나운서와 치킨 먹을 그날을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제공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시 이벤트 네. 계속 진행되니까요. 오늘 당첨 안 되신 분들도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참여해 주시면 치킨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합니다. 다음 주에는 분수령입니다. 4자를 보면서 우리 방송을 다시 한번 시작하기를 기원합니다. 네, 밥보다 투자 하나는 주말 잘 쉬고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